안녕하세요. 스포츠 조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진실,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어둠 속에서 한 장의 문서만이 그녀의 절규를 대신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녀는 연예인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택한 마지막 선택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끝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슬픈 유산이 되었습니다.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막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 배우 장자연. 그녀는 돌연 세상을 떠나며 7장짜리 문건을 남깁니다. 그 문건에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기업인, 언론사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강제적인 술자리, 성접대, 폭행 등의 참혹한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수많은 의혹과 증언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점점 더 깊이 묻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연예 산업의 병폐와 권력과 자본에 짓눌린 약자의 절규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자연이 누구였는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함께 되짚어보려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지 비극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때 누구보다도 평범한 꿈을 꾸던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상처받고 버텨낸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 1월 25일 대전에서 태어난 장자연은 어린 시절부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모두 여의고 자매와 함께 외롭게 성장한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말없이 참는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지인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연예계 데뷔는 늦은 편이었습니다. 2006년 26세의 나이로 한 화장품 CF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단정한 외모와 단아한 분위기로 업계에서는 품위 있는 이미지로 평가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9년 초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출연이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그녀는 주인공 구준표를 괴롭히는 3인방 중 한 명, 선재 역을 맡았습니다. 비록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장자연 역시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새로운 광고 계약도 체결하고 있었고 라디오와 예능 섭외도 들어오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하는 연예인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던 시기 그녀는 여러 번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언급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는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라는 중소연예기획사였습니다. 당시 대표였던 김종승은 업계에서 술접대와 연줄 만들기에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장자연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언론에 실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소속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장자연이 잦은 술자리 참석, 심야 외부 인사 만남 등에 동원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녀가 이를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난 건 그녀가 떠난 이후였습니다. 2009년 말 장자연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그녀의 유서이자 절규였던 문건이었습니다. 총 8장에 달하는 이 문서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고위층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고 자신이 겪은 성적 수모와 강제적인 접대 행위, 폭력과 인권 유린의 상실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자연은 단순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사회적 고발이었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현실에 대한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진짜 파장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며 실명이 언급된 고위 언론인, 재벌 2세, 방송사 간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 여러 인물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사회는 다시 한번 권력과 연예계의 어두운 연결고리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족, 증언 번복, 수사 지연, 공소시효 만료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인물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일부는 아예 조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지만 진실은 흐려지고 사상은 조용히 그녀를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연은 그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단지 너무 외로웠고 너무 약했을 뿐입니다. 장자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연예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데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출신도 아니었고 대형 기획사의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키워진 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광고 모델과 단역 연기자로 활동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러다 우연히 중견 광고 대형사 관계자의 눈에 띄어 연기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그녀의 생활은 급변했습니다. 회사는 그녀에게 외모 관리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먹목으로 무리한 다이어트, 성형 압박, 스케줄 없는 홍보 미팅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홍보 미팅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점점 부서져 갔습니다. 그녀는 숱한 밤 술자리에 불려갔고 그 자리에는 대기업 임원, 언론사 간부, 방송국 PD, 유명 법조인 등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이를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그녀에겐 끝없는 굴욕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낯선 남자와 단둘이 방에 남겨졌고 또 어떤 날은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신인의 도리라며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연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그 고통을 기록했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세상을 뒤흔든 장자연 리스트가 된 문건입니다. 그녀는 가까운 지인과 정신과 의사, 그리고 몇몇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고 언젠가 이 상황을 폭로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소속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대표 김종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소송과 협박으로 대응했습니다. 장자연은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 내몰렸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초 그녀의 정신과 치료 기록에는 죽고 싶다, 내가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누구도 그 절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7일 그녀는 자신이 살던 고급 빌라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망 당시 그녀는 흰색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손으로 쓴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이름, 사건의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가 겪은 성적 수모와 인권 침해, 그리고 연예계의 타락한 구조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은 장자연의 죽음을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지인들과 정신과 주치의, 그리고 몇몇 내부 고발자는 그것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록했다는 말을 남겼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 이후 수사의 방향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건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실제로 유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조작된 문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녀의 문건을 최초로 입수한 기자는 보도 직전 편집국장의 반대로 기사 게재를 포기했고 이후 해당 언론사는 문건을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종승은 곧바로 해외로 출국했고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술자리를 즐겼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남긴 진술의 핵심을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 대부분의 관련 인물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기소된 김종승 대표는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녀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청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연예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구조적 문제를 던진 충격파였습니다. 하지만 장자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절규, 그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속에 남아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자연이 남긴 문건은 단지 몇 장의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연대기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지우지 않았고 장소와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강요당했는지 그녀는 기억의 고통을 되새기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문건의 실체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특히 당시 그녀의 매니저였던 유장호는 그녀의 사망 이후 언론을 통해 문건의 존재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는 장자연은 죽기 전까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다. 내가 본 문건에는 상상도 못할 이름들이 있었고 그것을 공개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던 그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장호는 7장의 원본 문건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그 문건을 개인적인 일기 수준이라며 신빙성을 부정했고 유장호 역시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법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실명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 역시 표면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온라인에서는 장자양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정하고 공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명백히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공식이 입을 다물 때 비공식이 나서야 했던 한국 사회의 절박한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장자연 사건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종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한 그때 2018년 다시 한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던 그 시기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십만 명의 동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을 사회 구조적 권력 범죄로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지시하게 됩니다. 2018년 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증인조사, 문건 검토, 당시 수사기록 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사 당시 검찰과 경찰은 주요 증거를 일부러 무시했고 증인의 증언을 압박하거나 불리한 진술은 삭제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장자연 문건을 언론사에 넘기려다 보도되지 못한 기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데스크의 반대가 심했고 기사가 나가면 회사가 위험해질 거란 말까지 들었다며 언론마저 장자연을 외면한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대부분 만료되었고 일부 인물은 이미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명확한 사실은 장자연이 실제로 고통을 겪었고 그녀의 문건은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사회는 과연 달라졌는가? 언론은 다시 조용해졌고 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기소는 없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슬퍼했고 좌절했고 그리고 결국 또다시 망각이라는 이름의 안개 속으로 진실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실을 추적한 시민 기자들, 그녀의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빙한 활동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개인으로 기억하는 친구들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던 사람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약자를 침묵시키고 어떻게 사회가 그 침묵에 익숙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의 별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남긴 작품, 이미지, 그리고 말보다 더 깊은 침묵과 고통을 들여다보며 다시 묻습니다. 왜 그녀는 떠나야만 했을까? 장자연은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주연도 시상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이 나라의 연예계와 사회가 가진 치명적인 병폐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단역이었지만 그녀는 한 사회의 단면을 영원히 바꿔놓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장자연이 겪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일 뿐 아니라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억 속에 남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을까? 그녀의 주변 사람들, 소속사 동료들, 방송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대중들, 모두가 그때는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녀를 외롭게 만든 공범은 아니었을까요? 기억 속의 별들 채널은 어떤 연예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들이 이룬 업적이나 스캔들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살아온 구조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짓눌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자연의 삶은 그 모든 질문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문건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각조각 추측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선택과 주변의 정황, 그리고 수많은 증언을 통해 그 문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장자연을 기억하나요? 그녀의 죽음을 단순한 연예인 자살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의 조각으로 느껴본 적 있나요? 혹시 우리가 그저 소비하고 클릭하고 스크롤하며 지나쳤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은 아니었을까요? 장자연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경고입니다. 기억 속의 별들 채널은 그녀를 비극의 아이콘으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녀가 끝까지 지켜고자 했던 존엄성과 진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남긴 문장 하나, 눈빛 하나, 흔적 하나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습니다. 장자연. 그녀의 이름은 부드럽게 발음되지만 그 안에는 뼈가 시릴 정도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몇 장의 문건, 짧은 출연작,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한 여배우의 슬픈 이야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죽음 이후 연에게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사람인가? 상품인가? 많은 후배 배우들이 스스로를 돌아봤고 일부는 고통을 용기 있게 드러냈으며 사회는 그제서야 뒤늦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또 다른 침묵의 시작이었을까요? 장자연은 거대한 무대의 중심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그 어떤 스타보다도 더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녀가 남긴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봤나요?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들었나요?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길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침묵의 강요, 부당한 권력, 외로운 싸움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비슷한 고통 속에서 말하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기록, 그녀의 용기.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고 단순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서 멈췄고 어디서 외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장자연. 그녀의 이름 앞에 비극이라는 단어만 붙이기엔 그녀는 너무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억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기억 속의 별들, 오늘 우리는 그 기억 하나를 꺼내어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엔 끝까지 들어주세요.